네, 안녕하세요. 제리 아빠 유윤수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임대 보증보험 강화로 인해서요. 임대 사업자가 사실은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데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책적인 책도 썼고 대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법책도 썼고 또 임대차 3법이라는 어떤 완전정복이라는 책도 썼는데 사실은 임대사업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이 얼만큼 힘든지 사실 그걸 갖다가 대변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대로 지금 언론 보도를 말씀을 드리고 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좀 정리한 거 브리핑을 갖다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지금 멘붕도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들도 상당히 지금 사업을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기간 동안 유예를 뒀습니다만 2026년 7월 달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인위적인 역전세난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비준을 받아서 이번 7월 달부터 실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사실 많이 지금 구독자 수가 좀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1% 정도 수준에 있으면 상당히 어떠한 순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나름 어떠한 성취 의욕도 있고 의욕도 있는데 대부분 99%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유튜브를 저 자신과의 약속이다 보니까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책도 저가 이제 집필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임대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임대사업자가 힘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요. 일단 지금 여기 지금 숫자를 달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세입자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다가 전세가율 90% 해가지고 사실은 공시시가의 126%를 갖다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등록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임차인을 위해서 소유주가 들어주는 서울도시보증공사에 들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갖다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사실은 지금 유예기한을 좀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7월부터는 전세값이 공시지가의 126% 이하일 때만 서울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보험을 갖다가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8월 30일 날 밝혔거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에는요. 임대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전세가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갖다가 100%에서 지금 90%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의 140%만 인정해 준다. 90% 곱하기 140% 하면 126%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지가가 최대 190%까지 주택 가격이 인정하고 있어요. 단독 주택일 경우는 190%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뭐 빌라테나,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9억 미만일 경우에 이제 뭐 190%, 150%인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9억에서 뭐 15억이면 140%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고가주택일 경우에도 사실은 뭐 임대보증보험을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들어가시는 분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마 130%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섯 번째로 보시면은 앞으로 임대보증보험도 공시지가의 126%다. 그런 거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의 적용비율 140%에다가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보시면은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그 소유주인 그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좀 제가 논리적으로 다음 페이지에 더욱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지금 다음에 일곱 번째를 보시면은요, 국토부는 임대인들이 전세값을 올려받아 사실 무주택 갭 투자를 활용하거나 전세 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전세 사기를 벌이는 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 사기 벌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세 사기를 벌여가지고 임차인에게 만기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0.1%도 안 된다고 봐요. 0.2% 그래요. 99.8%는 다 돌려줍니다. 법 없이도 돌려줍니다. 근데 이거 사실 그 운전면허,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거 있듯이 사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그 임대보증보험을 갖다가 강화하면 좋은데, 이거를 사실은 전부 임대인들에게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은, 이건 사실 좀 너무 사실 가혹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시면은요,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로 3년간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럼 3년 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또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유예를 안 하신다면은, 비준을 유예를 갖다가 안 해준다면은 상당히 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못하거나 역전세난을 맞거나 아니면은 포기하게 되는 수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은 빌라 등 그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은 더 어렵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빌라뿐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주택가격 산정이라는 것은 전세가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보시면은 적용 순서를 보시면은요, 10번째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시장이나 지역 등의 여건 변화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감정평가액 아니면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으로 해서 선택을 적용하겠다. 11번째 보시면은요, 이 감정평가 관리를요, 유효기간을 갖다 2년에서 1년으로 앞으로 관리를 강화한답니다. 12번째 보시면은요, 임대보증과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하겠다. 어떤 그 임대차 기간이 사실은 1년이든 2년이든 간에요, 종료 전에 그 만기랑 보증보험이 사실은 그 기간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보증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증 기간을 갖다가 임대차 기간이 되도록 맞추겠다, 이런 걸 단계적 개선하겠다. 13번째는 여기 보시면 2024년 7월부터 시행을 하되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준비 등을 고려해서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은 26년 7월부터 3년간 유예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부 보도 공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갖다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강화가 지금 2023년도 이제 8월 31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임대보증보험도 지금 그 전세보증금 보험처럼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못 받을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126%로 했는데, 이제는 임대보증금 보험도 126%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다가 전세가율 90% 해가지고 곱하면 126% 나오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예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도 공시가가 2억 2천 정도라고 주택 가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이나 또는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지별로요. 장소별로 주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데, 어쨌든 22년도에 2억 2천이었고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공시가가 지금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공시가가 20%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근데 한 10% 떨어졌다고 지금 2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15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억 원, 23년도 공시가 2억 원일 경우에는 150%일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전세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도 계약분의 경우는요, 지금 기존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라 할 경우에는 3억 3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공시가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공시지가의 하락이죠.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150%를 할 경우에 3천만 원 정도를 갖다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7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또 이렇습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만약 공시시가, 내년도에 공시시가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2억 2천이었는데 23년도에 지금 올해 지금 2억 원 정도로 지금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24년도에 2억 2천이 다시 만약에 돼가지고 10%가 업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현재 임사자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경우에는 150% 준할 경우에는 2억 2천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면 150%면 3억 3천까지 전세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계약이 할 경우에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10%가 공시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억 2천에다가 126% 할 경우 2억 7,700밖에 2억 7,700만 원밖에 전세를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입지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2년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입니다. 10%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업했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은 3억 3천까지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 보증보험을 갖다가 서울도시보증공사에서 2억 7,700만 원까지만 만약에 강화해가지고 보증보험을 갖다가 발급 안 해준다면은 공시시가가 10%가 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3억 3천에 대비해서 2억 7,700이면 약 5,300만 원을 반환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원짜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100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면 99원이라든지 98원이라든지 100원에 들어오는 100원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105원이나 110원에 들어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보험이 강화로 말미암아서 공시지가 대비 126%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한 85원, 86원 정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2024년도에 5% 정도만 전세보증금이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향해서 조정하더라도 사실 2022년도 2년 전보다도 훨씬 보증금이 낮게끔 세입자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공시지가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임대보증보험 서울도시보증공사의 그 국토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26%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게 보증보험료가 상승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뭐 126%로 한다면은 3억 정도 기준으로 될 경우에 아시다시피 2년이면 한 120만 원을 갖다 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산세 감면 우리 7월달 9월달에 임대사업자로서 우리가 임대사업 물건으로 구청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 다음에 재산세 감면을 받는데 재산세 감면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에 임대보증보험 요금이 3억 기준 정도로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요. 전세보증금이 3억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임대보증료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60만 원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더라도 우리가 보통 한 실거래가 한 9억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가 그 재산세를 갖다가 한 60만 원 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이 임대보증보험료가 2년에 한 120만 원이다 이러면은 예전에 좀 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보증보험료를 갖다가 좀 리베이트도 좀 주고 사실 요금도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이제 너무 이게 사실 이 보증보험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유주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신용도가 1등급이라 그래도 2년 동안에 3억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을 낸다고 한다면은 너무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의욕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2026년도 지금 3년 동안에 사실은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사실 임대사업자로서 분들의 어떤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듯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들쑥 이걸 갖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또 임대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임대협회 사업자 임대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는 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가혹해가지고 사실은 망연자실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이 좀 의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사실 큰 애국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범법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사실 무슨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을 갖다 강화시키면은 150%에서 126% 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지금 오르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임대차 3법도 사실 집필한 사람으로서 임대사업자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임대사업자도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뭐 금리만큼 좀 이렇게 그 공시지가도 좀 상승하고 또 전세 보증금도 조금 한 5% 정도 올리더라도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게 동병상련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랑.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실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갖다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